하이탑에 205쪽이고 1권에 205쪽. 예,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외울 게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땅덩어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저번에.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이.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판, 이게 인도, 뭐 오스트레일리아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합니다. 여기 태평양판, 필리핀판, 뭐 이런 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이제 멘틀의 상부 중에 약간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 연약권 위에 있는데, 거기가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막 이동을 해요. 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는 거는 이제 발산한다는 거예요. 발산.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고, 모이는 데 있어요. 이렇게 이건 모이는 거잖아, 그렇죠? 모이는 건 수렴형 경계가 됩니다. 수렴형 경계. 모이는 거죠.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긋나는 데가 있어. 어긋나는 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크게 세 개로 나눠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거 외울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데, 왜 멀어지냐면 이제 이 발산형 경계 하부에 마그마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하면 하늘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러면 이 멘트를 따라서 이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는 마그마가 솟아 나오니까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해저 화산 같은 게 생깁니다. 여기가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데 뭐 열곡 뭐 이런 게 발달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심해저 평원보다는 높은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한 4,0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000m 정도 이렇게 높아져요. 이렇게 높은 거를 우리가 산맥 이런 거를 령자를 써요. 산맥이긴 한데 령이 산맥이란 뜻이야. 그 해령이라는 게 생깁니다. 해령.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고, 마그마가 식으면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겨난 암석의 나이가 젊어요. 해령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면 암석의 나이가 많아. 암석에도 나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 한 1억 년 전 생겼으면 이쪽은 한 2억 년 전 생기고, 그런 암석의 나이가 다릅니다. 이 해령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발달하는 지형은, 이게 지형을 쓰라고 할 때가 있고, 이거가 어떤 경계냐라고 쓸 때가 있고, 이때 여기서 생기는 지각 변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발달하는 이 경계는 발산형 경계인데, 발달하는 지형은 해령이라는 지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도 있는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도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령이 생기고,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열곡대라고 불러요. 이거를 열곡대는 이제 뜨거운 계곡이 이어지는 걸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에서 생기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생기는 거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해령이 생깁니다. 해령.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V자 모양의 열곡이 나타난다. 요 사이 여기 있는 건 열곡이라고 해. 근데 전체적으로는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령이라고 쓰셔야 하고,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근데 화산 활동이 있으면 사실 지진도 있어요. 지진도. 지진은 이제 화산 폭발할 때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지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과 천발 지진, 지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은 얕은 한 70km 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고, 진원의 깊이가 70km 정도 되는 거고,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 정도 되는 거고, 신발 지진은 깊은 거죠. 3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기는 게 신발 지진이야. 근데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생겨.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이 생긴다고. 예로서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외워야지 후딱후딱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봐봐요. 여기 대서양, 이게 대서양인 줄 아시죠? 대서양의 중앙에 해령이 있잖아. 그래서 요 해령 이름이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대서양 중앙 해령.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아이슬란드 있죠. 아이슬란드, 그쵸? 아이슬란드가 여기 이렇게 해령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막 화산 폭발이 많고 온천이 많아요. 온천이. 그 다음에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들은 해령이다.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갈라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으로 갈라지면서 열곡대가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 열곡대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새로운 해양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이제 판게아가 형성됐을 때, 이 아프리카판 있잖아. 아프리카판 여기 남아메리카판 여기 있죠. 여기가 딱 원래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멀어지면서 바다가 된 거거든,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지금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물이 들어와서 여기가 바다가 또 됩니다. 여기도 지금 갈라지죠. 여기 홍해인데 홍해도 갈라지죠. 네.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땅덩어리 자체가 갈라집니다. 홍해는.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그런 데가 있고, 마찬가지로 화산활동 활발하고 천발 지진 발생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수려면 경계는 이게 마그마가 모여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내려간다기보다는 하여튼 판이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솟아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이다. 이 판과 이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이다.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구분한다. 섭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섭입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판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요. 이게 대륙판이고 해양판이고 이게 만나. 얘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섭입된다라고 해요. 섭입된다. 대륙판은 좀 둥둥 떠 있는데 해양판은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근데 둘의 판의 경계는 어디냐면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가 판 경계고, 여기가 판 경계다. 여기가 경계고, 요쪽은 대륙, 요쪽은 해양판인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잘 봐요. 여기가 경계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쪽에 지진이 생겨요. 여기 이렇게 땅덩어리가 자꾸 부딪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대륙판 쪽에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요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해양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경계는 여기고 이 대륙판 쪽으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대륙판 쪽에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판의 밀도가 커. 그래서 걔가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된다. 이거 섭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되게 깊은 바다가 생깁니다. 이걸 해구라고 해구. 해구가 생기고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생성된 마그마가 대륙판 쪽에서 분출하면서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요게 이제 마그마가 솟아올라와서 만약에 바다였다라고 하면 섬들이 생기고요. 아니면 얘가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생긴다. 잘 봐요. 보세요. 여기 이제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호상열도, 일본이 열도인 거예요. 일본이 열도. 일본이 화산들이 이렇게 모여서 섬이 된 거예요. 호상열도. 호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호잖아, 호. 부채꼴에서 호잖아, 호. 그쵸? 호 모양의 열도가 생긴다. 이게 호 모양의 열도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해구, 깊은 바다. 바다 입구, 뭐 입구자니까 뭐 그런 바다 입, 뭐 해구가 생긴다. 여기가 되게 짙잖아요. 여기 이게 해구, 이게 해구. 이해하시죠? 여기 태평양판, 여기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요런 일본이라던가 이렇게 호상열도야, 호상열도. 여기는 일본 해구. 여기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 섬들이 여기에 늘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여기에 화산 폭발들이 딱딱딱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섬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이 섬들이 늘어서 있잖아. 이런 거 호상열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해구. 자. 그리고 이제 발달하는 지형이 그럼 뭐냐? 해구, 호상열도, 그 다음에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일본은 뭐 습곡산맥이라고 뭐 후지산 이런 것도 엄청 높으니까 그런데 그건 화산에 더 가깝고 습곡산맥은 안데스 산맥 같은 게 습곡산맥입니다. 여기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데 요건 해구, 그 다음에 여기 안데스 산맥이 이게 습곡산맥. 이해하시겠죠? 예. 요게 습곡산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에는 화산 폭발이 있어요. 왜냐면 이 해양판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생겨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렴형 중에 섭입형 경계는 발달하는 지형은 이렇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각 변동에서 베니오프데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베니오프데라고 해요. 요 경계를. 밀도가 큰 판이 밀도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히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베니오프데라고 한다. 여기를 베니오프데라고 합니다. 여기를. 아무튼 거기를 따라서 천발지진이랑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 생겨요. 왜냐면 여기 깊은 곳은 신발지진이 생기겠지. 이해하시죠? 여기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생깁니다. 일본 해구, 일본 열도,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등이 있다. 근데 수렴형 경계가 대륙판, 이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섭입형이고, 이것도 섭입형이야. 그러니까 해양판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 섭입형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둘 중에 밀도가 큰 애가. 자, 그래서 여기 화산도 생기고, 그럼 호상열도 생기고, 여기는 이제 뭐 습곡산맥 생기긴 어렵지. 여기서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긴다.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대표적이고, 마리아나 해구는 이제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다죠. 한 10,000m 정도 되는데 깊이가,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여기가 제일 깊어.
여기도 이제 이건 호상열도고 여기 북마리아나 제도 이렇게 써져. 이건 마리아나 제도구나. 괌이 여기 바로 있어요. 괌이. 그러니까 괌은 좀 위험한 동네지 사실 알고 보면. 괌이 뭐 바닷가가 좋을 수는 있는데 지진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났는데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필리핀판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호상열도가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충돌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섭입형 경계는 해양판이 섭입돼서 섭입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수렴형 경계 중에 말하는 거야. 수렴형 경계인데 그 중에서 충돌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을 할 때는 둘 다 뭐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라앉는 애는 없고, 뭐 어느 정도 가라앉다 말지. 그래서 이제 큰 습곡 산맥이 생깁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평평한 지층에서 옆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지는 거를 습곡이라고 해. 이런 걸 습곡 산맥이라고 해요. 습곡 산맥.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습곡이 되고 이 퇴적층이 융기되어 거대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밀도가 비슷하여 판이 지구 내부로 비교적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까지만 생겨요. 신발 지진은 안 생깁니다. 신발 지진은 저 수렴형 중에 섭입형에서만 생깁니다. 신발 지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화산 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마그마가 생기진 않습니다.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여기 다 모이는 데는 이제 일본이고, 일본은 살기 진짜 어려운 데지 사실은.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화산도 많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 경계에서 멀리 있어요. 일본은 가깝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이런 게 잘 안 발생하는 거죠.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거의 없다. 자, 근데 어쩌다가 이제 보존형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요로 가고 여기서는 요로 가요. 이렇게. 여기는 이쪽 지층, 이쪽 판은 일로 가고 이쪽 판은 일로 갑니다. 이거를 어긋난다라고요. 어긋나.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판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건 판이 소멸되는 거고, 아까 얘는 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식으면 돌덩어리가 되니까 판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건 판이 소멸하는 거고, 얘도 소멸하는 거고, 얘도 뭐 소멸하는 거긴 해.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도 어찌됐건. 근데 얘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발산형 경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존형 경계인 거야. 여기는 보존형 경계인 거야. 여기는 발산형 경계고. 근데 이쪽은 어긋나니까 보존형 경계인데, 잘 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존형 경계인데, 여기 있지, 여기는 같이 가요. 어긋나진 않고. 그래서 여기는 보존형 경계를 하진 않고 여기를 보존형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층이 끊어지는 거를 단층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끊어지는 거를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변환단층이 발달하고 지형으로. 그 다음에 지각변동은 화산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천발 지진만 생기고,
예로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면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이게 여기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어서요. 요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여기 뭐 LA라던가 뭐 샌프란시스코인가 뭐 그런 데도 여기 있습니다. LA가 뭔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좀 어쩌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활동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요런 거는 해령은 발산형 경계. 근데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는 보존형 경계. 요 이름은 변환단층이라고. 변환단층.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렴형, 여기도 수렴형인데 수렴형 경계에선 해구나 아니면 이제 습곡산맥 생길 수 있고 호상열도 생길 수 있다. 요거는 발산형 경계죠. 대륙에서 발산형 경계가 있을 때는 열곡대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고 나중에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대부분 다 외워두셔야 하는 거여서 열심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넘겨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여러가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화산 쇄설물은 이제 고체 상태에 있는 물질을 화산 쇄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용암은 액체 상태고, 뭐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산재 같은 게 막 분출됐을 때 화산재가 이렇게 있으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화산활동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 이런 거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산가스에는 유독한 뭐 성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산성비를 유발해서 이제 토양을 산성화 시킬 수가 있어. 근데 또 화산재가 쌓인 지형은 시간이 지나면 그 화산재에 무기염류 같은 게 많아 가지고요, 영양분들이 많아서 땅이 또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해고, 요거는 이제 이용한 사례인데, 화산 불출물에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어서 땅이 비옥해진다. 화산지대에 온천이나 관광자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지. 주상절리. 제주도에 어디더라? 저기 중문 무슨 단지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지열을 이용해서 온수 공급하거나 난방 등에 사용할 수가 있고, 화산 분출로 생성된 새로운 지형의 생물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지진은 이제 뭐 좀 피해를 많이 주긴 하는데, 피해를 대부분 많이 주죠. 근데 또 지진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부 지진파 분석을 하면 내부 구조,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고요. 물질들이 어디 있냐 탐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자원이 어디 묻혀 있는지, 지진파가 이제 진행하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자원이나 이런 거 찾을 수도 있고, 지질구조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써 있고. 넘기셔요. 210쪽. 자, 봐봐요.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 있는 거야. 여기 그런 거 있는 줄 아셔야 돼. 상식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형 경계이고 충돌형입니다. 그래서 습곡 산맥 생기고 지진은 생기는데 화산 활동은 없어요.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판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발산형 경계이고, 여기 이제 열곡대가 발달하고 열곡대로 나중에 물이 들어와서 땅이 여기가 갈라질 겁니다. 여기는 수렴형 경계고
호상열도가 발달하고, 호상열도 수렴형 경계죠. 요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거는 이제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렴형 경계. 근데 서비평, 해양판이 있기 때문에 서비평이고 해구 있고요. 요거는 보존형 경계. 그쵸? 어긋나는 거. 여기는 발산형 경계. 근데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 근데 아이슬란드도 여기는 여기 보존형 경계도 있고 여기는 발산형 경계도 같이 있네. 이거는 아이슬란드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여기 되게 화산 폭발 이런 게 많고요. 근데 추운데 따뜻해. 추운데 그 온천수가 흘러요. 이게 이제 위도상으로 되게 북쪽이기 때문에 춥잖아요. 그런데 또 온천이 많아. 그래서 주말인가 뭐 TV 보다 보니까 여기에 뭐 강철 뭐더라? 하여튼 어떤 2명 가가지고 여기 여행하던데, 예, 그 온천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눈이 쌓여 있는데 물은 따뜻해. 예. 뭐 그런 신기한 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예. 일본 해구이고요. 요 AB를 따라서 요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B에서 A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 여기는 화산활동 없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는 거고, 이건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거야. 여기는 천발 지진, 여기 천발 지진, 여기 중발 지진, X자 친 거 여기 신발 지진, 이런 식으로 깊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위험한 동네예요. LA 이런 데서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보이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 해령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해령이 하나 있고, 여기 해령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쪽에도 해령이 있어요. 요쪽에도. 요건가? 뭐 이런 식의 해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 해령과 요 해령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가지고 판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여기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갈라져 있어요. 땅바닥이. 캘리포니아 단층이라고도 하네. 요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봐. 땅이 갈라져 있지? 쭉. 이거. 단층이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단층이라고 하네. 이렇게. 아예 땅이 갈라져 있잖아. 자, 그런 데도 있고, 지형을 좀 알고 좀 있으면은 좀, 나 같으면 저런 데는 안 살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나 이런 데 어떻게든 이민 갈 것 같은데.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를 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고등학교 지나가면은 이거 보강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Y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보강재를 덧대더라고요. 이제 방학 동안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면진 설계, 이거는 이제 땅이 흔들릴 때 이 기둥이 좀 덜 흔들리는 거고, 재진 설계는 무거운 추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습니다. 되게 고층 빌딩에 추가 되게 무거운 게 올라가 있는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 대만의 어떤 빌딩에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지구과학 1에서 배우는 건데, 이 판의 경계에서 주로 화산과 지진이 있는데, 하와이나 이런 거는 사실 판 경계가 아닌데도 화산 폭발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생기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판의 중앙에 어쩌다 생기거든. 예. 그런 건 열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 태평양판 중앙에 하와이가 있잖아. 하와이 화산섬이야. 아직도 화산 활동이 있고. 여기에는 왜 생기느냐? 여기에 플룸이라는 게 올라와가지고 열점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이제 고2 때 배우시면 되고요, 저거는. 되셨지요? 개념 확인을 풀어봐 주세요. 네,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풀어야 되나? 몇 번부터 풀어야 되나? 7번이요? 6번도 아니고? 아무튼 네, 안 풀어져 있는 거 풀어봐 주세요. 요 앞에 부분 좀 한지 오래돼서 이거 그냥 같이 풀려고요. 변동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변동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산대, 지진대 이런 거 합쳐서 변동대라고 하는 거지. 화산 활동과 지진은 태평양 주변부에서 가장 활발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거기가 전체 80% 정도 차지합니다. 자,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여러가지 지형에 대한 설명이다. 열곡이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지형이다.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열곡대라고 하고요. 열곡대. 그 다음에 대양의 해저에 발달한 대규모의 해저 산맥이다.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하고, 해구와 나란하게 호 모양으로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는 섬들이다. 호상열도라고. 호상열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암석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까지 해야 돼. 멘틀 상부 한 100km 깊이까지. 그래서 지각만 판이라고 하진 않아요.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두껍긴 한데 밀도가 작은 거예요. 멘틀 대류는 A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게 멘틀에 여기 봐봐. 요만큼 멘틀이야. 이게 멘틀이긴 한데 멘틀 상부. 여기는 한 400km 정도 깊이 되는 거고요. 여기 한 100km 정도 깊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연약권이라고. 연약권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A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의 겉부분에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동 속도가 같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르고요.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물론 엄청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다음에 5번에 요렇게 되는 거는 어긋나는 거는 보존형 경계이고, 멀어지는 거 있죠. 멀어지는 거를 발산한다. 발산형 경계. 모이는 거는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썼고, 가나다 중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식어서 굳어지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겁니다. 나고요. 소멸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 이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 이거는 이제 그 발산형 경계를 말하고 있고요.
지형은 해령을 쓰셔야 됩니다. 해령. 판 경계 부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각 변동 두 가지. 천발 지진과 화산 폭발, 화산 활동. 그러니까 화산이라고 쓰면은 조금 답이 애매한 거야. 화산이라고 쓰지 마시고 화산 활동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천발 지진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 둘 다 수렴형 경계네요. 공통점을 써라. 화산활동 자주 일어난다는 아니야. 왜냐면 얘는 화산활동이 없어요. 얘는 화산활동이 없고 얘는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천발지진은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천발지진은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판 경계에서. 신발지진만 이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천발지진은 다 일어나는 거고, 판이 어긋난다 그런 거는 보존형 경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경계에서 무엇이 발달하는데 이거를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변환단층이 발달하는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잘 나타난다. 천발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판이 생성되거나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가 맞고, 그런 데가 이제 해령이죠.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수렴형 경계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는 이제 미안해 기억 여기 써야 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수렴형 경계고, 거기에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게 생기고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의 예입니다. 다 외워야지 되는 거여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결국엔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린다. 맞고, 고온의 화산 세설물이 빠르게 흘러 산불이나 산사태를 일으킨다. 요 말이 좀 애매한데, 고온의 화산 세설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산불 일으키고 이러려면 용암 같은 거긴 한데, 화산 쇄설물은 고체 상태거든요. 화산가스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건 맞고, 니은 무기가 애매하네요. 고온의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답은 되네. 2번 니은 되네. 그러니까 고온의 화산 쇄설물, 화산 쇄설물인데 고온일 수도 있겠지. 그게 써있네. 고온의 화산 쇄설물이 산패탈을 빠르게 흘러 배를 일으킨다.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산불을 일으키고 도로나게를 태우거나 엎어져. 화산 쇄설물은 고체인데도 이제 좀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 흘러내릴 수 있겠다. 니은까지 맞게 해주시고, 기억니은 지구 다 맞고요. 네. 다음은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런 거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온천이나 이런 게 생기고, 지하 자원 매장할 수 있는 거는 지진파 분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도 지진파 분석을 하면 알 수 있다. 지진에 대한 설명. 지진은 태양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건물, 도로 등을 파괴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일으킨다. 맞고요. 지진은 화산 분출에 비해 발생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지진이 더 어렵고, 화산은 그래도 이게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뭐 화산가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땅이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게 있고 나서 이제 화산활동이 있는데, 지진은 그냥 갑작스럽게 단층이 생기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딱 끊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관찰하기가 어렵고. 칸 채우기 어디까지 돼 있나?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217쪽에 화산대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에서 생기니까 길다란 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권이 판이에요. 멘트 상부까지 포함해서 100km 정도 깊이까지 되고,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사이인데 부분적으로 용용되어 있어서 대류가 생깁니다. 연약권도 멘틀이야, 멘틀. 판은 10여 개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10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 아닌가? 여러 개라고 쓰면 되나? 여러 개고, 10여 개, 여러 개. 암석권의 조각이구나. 미안해, 이상한 게 있었네. 암석권이라 쓸게.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말하고, 대륙판은 이렇게 되는데 두껍고 밀도는 얘보다는 작습니다. 밀도 작다, 밀도 크다. 둘이 비교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판경계는 이제 발산형에서는 해령과 열곡대, 화산활동, 천발진, 대서양, 중앙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등이 있다. 발산형은 이렇고, 수렴형 중에 섭입형에는 해구나 호상열도나 습곡 산맥이 생기고, 화산활동과 천발에서 신발지진까지 생깁니다. 신발지진까지 생기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안데스 산맥 등이 수렴형 중에 섭입형에서 생기는 예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형에서는 습곡 산맥이 생깁니다. 습곡 산맥 쓰고, 중발지진까지만 생기고,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변환단층. 여기는 천발지진만 생겨요. 여기는 화산활동 없습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햇빛을 차단하여, 이건 화산재죠. 화산재가 햇빛 차단하고 평균기온 떨어뜨릴 수가 있다. 화산가스는 산성비를 유발하고 용암이나 화산 쇠설물은 산불이나 산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긍정적으로는 이제 비옥한 토양이 형성될 수가 있고, 관광자원 활용 가능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 전기 생산 이런 거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지진, 이렇게 파괴되는 건데, 쓰나미, 이런 지진 해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는 지구 내부 구조나 물질을 연구할 수가 있고, 천연가스, 석유 등 이제 지하 매장된 것을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파 전파되는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탐사할 수가 있어요. 넘겨봅시다. 21번부터 마지막까지 하면 되겠네요. 20번까지는 풀어져 있어요. 21번부터 여기는 이제 변동대라고도 말하고 화산대나 지진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표시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표시했는데, 화산과 지진이 같이 발생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지진만 발생하잖아요. 여기는, 그쵸? 요런 데도 지진만 발생합니다. 대체로 일치하고 띠 모양이고, 이게 띠잖아. 띠 모양이고,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이제 보존형 경계와 수렴형 중에 충돌형은 화산활동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되고,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보다 주변부에 많이 발생한다. 맞아, 이게 중앙보다는 주변. 왜냐면 판 경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 지각변동은 대서양 연안보다 태평양 연안에서 활발하다. 여기가 태평양 연안이야. 여기 활발하지. 대서양은 지금 연안은 아니고 대서양은 중앙에 활발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A는 암석권이다. 한 100km까지는 암석권에 해당하고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니은이다.
지각하고 멘틀은 기역이야, 기역. 여기를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 그래서 모호면이라고 해요. 이거 지각과 멘틀의 경계고, 멘틀 대류는 비연약권에서 일어납니다.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 일어나요. 기억들어 한번.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가에서 판이 소멸한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소멸. 나는 멘틀 대류 하강부가 아니라 상승부, 상승하는 거죠. 다는 화산 활동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화산이 안 생겨요. 1번이 답이고요. 보존형 관계는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둘 다 수렴형인데 요거는 이제 수렴형 중에서도 섭입형에 해당하고, 수렴형인데 섭입형인 거고, 이건 충돌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습곡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습곡산맥이 생기니까 공통점에 해당하진 않고, 화산활동은 대륙판과 대륙판 화산활동이 없습니다. 아셔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은 화산활동이 있는데 둘 다 멘틀 하강부에 위치한다. 디귿이 공통점입니다. 이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D 지역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호상열도고 C는 해령이고 B는 변환단층이고 해구고 이러네. A는 호상열도로 해구가 나란하게 발달한다. 맞습니다. 해구랑 나란하게 발달한다. 맞습니다. B에서는 판이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기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B와 C는 천발지진 발생한다. 천발지진은 사실 다 발생해요. 다 발생하는 거고, C는 습곡 작용에 의해 형성된 산맥이다.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이게 솟아 올라오는 그 마그마 때문에 생긴 거지, 습곡 산맥은 옆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져서 생기는 게 습곡 산맥이고, 이건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좀 형태가 다르고 습곡 산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 D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해구 있는 데서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합니다. 하강해요.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지하에는 베니오프대가 발달한다. 요런 데를 베니오프대라고 해. 그런 게 발달하고, B의 중심부에 열곡이 발달한다. 열곡 발달합니다. 해령이긴 한데, 해령과 이 해령은 전체적인 산맥을 말하는 거고, 거기 계곡 부분은 열곡이라고 해. 열곡이라고 해. 그 다음 A와 B 모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다. 맞네요. 예, 여기도 화산활동이고 지진도 활발하고 얘도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예, 5번. 그 다음에 27번에 A에서 C 구간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맞죠? 여기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면서. C에서 D 여기네요. 보존형 경계네. 신발지진 잘 발달한다. 아닙니다. 신발지진은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 거기서 신발지진 잘 발생하는 거고, 여기는 지진은 있는데 신발지진 아니고 그냥 천발지진입니다. 천발지진.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 해당하는 거는 C랑 D야. C랑 D. B, E 아니고요. 여기는 변환단층 아니에요. 여기는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긋나는 데서 생기는 게 변환단층이야. C랑 D 구간.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 지역인데, A에서는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이거 보존형 경계잖아. 보존형 경계. 아니지. B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맞네요.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가지고 해양지각 생성되는 거고, 진원의 평균 깊이는 A 부근이 가장 깊다. A는 천발지진이고, C구나. C가 맞죠. 이 중에는 수렴형 경계가 얘밖에 없습니다. C가 제일 깊죠. 수렴형 경계가 진원이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대체로 얕아진다. 얕아지는 거 맞고, 얕아진다. B와 나란하게 화산대가 나타난다.
나타나네요. 화산대. 그다음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다. 태평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맞죠? 네, 5번 답이고요. 그다음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역에 열곡대냐? 열곡대가 있습니다. 예, 육지에서 이렇게 발사전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생깁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섭입하는 거냐? 섭입하는 게 아니야. B는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건데 해구 발달하는 건 아니고 습곡 산맥 발달하는 거고. C 지역에 호상열도가 발달해 있다. 맞죠? 일본 호상열도. D 지역에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보존형 경계니까 일어나지 않고요. 이 지역의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화산활동의 긍정적인 영향, 지열 발전 이런 거 할 수 있고, 화산가스 이런 거 도움 주지 않습니다. 화산재는 장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기억되게 4번. 자, 지진 해일을 뭐 이런 게 있는데 가해 해저 지진에 의해 발달한다. 맞습니다. 해저에서 지진이 생겨 그러면 물을 들어 올려요. 바닷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출렁이게 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고요. 나로 인해 화산재 낙하인데 그때 그냥 화산재라고 봐야겠죠. 낙하도 좀 있겠지만 화산재로 봐야겠지. 평균 기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랬던 적이 또 있고, 가는 조력 에너지 아니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나도 지구 내부 에너지. 답 3번.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진파를 이용해 석유가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어요.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액체를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걸로 찾을 수 있습니다. P파는 액체 통과하는데 S파는 못 통과하고 뭐 이런 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끊기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구로 대피해야 되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세울 때 내진 설계를 한다. 이거 괜찮죠? 기억 디귿 3번 답이고 다 했죠. 조금 쉬었다가 생명 시스템을 할게요.